블랙홀은 그야말로 우주의 괴물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오는 것은 모두 산산조각 부서서 흡입해버리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먹보 몬스터가 두 마리 있고 만약 서로를 삼키며 충돌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운 좋게도 최근 과학자들이 그걸 해명해냈습니다. 더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토픽을 보고 계시고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이 영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식가 몬스터끼리의 충돌. 믿기 어려운 천문학적 사건이 2019년 5월 21일에 관측됐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라이고와 바고라고 하는 가장 고성능의 중력파 검출기 두 대인데요. 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주 오랜 옛날인 약 70억 년 전의 일입니다. GW190521로 명명된 이 사건의 발생 지점은 현재 지구에서 약 17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천고에서 봤을 땐 머리털 자리, 봉황 자리, 사냥개 자리 부근에 해당합니다. GW190521 그 자체는 얼핏 봤을 때 딱히 흥미로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지 몇 초간 이어진 중력파 신호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었는데요. 다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관측 데이터를 보면 GW190521은 블랙홀끼리의 충돌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홀 자체가 희귀한 천체인데 그 두 개가 조우해서 충돌했다니 아주 희귀한 일인 건 분명하죠. 충돌한 두 개는 블랙홀 중에서도 초거대라고 해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질량은 대략 태양의 85배와 66배였습니다. 둘은 충돌 시에 서로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하나로 합체했고 142 태양 질량을 가진 우주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숫자를 더한 결과가 맞지 않다고요? 그 남은 질량은 중력파로 에너지 변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관측한 것이죠. 이 현상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 재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개의 섬뜩한 검은 구체가 우주의 어둠 속에서 약하게 빛나는 강차 권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구체 안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도 없습니다. 구체는 거기에 접근하는 모든 항성과 행성을 조성력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 잔해들은 긴 스파게티의 재료가 되어 구체 안으로 끌려 들어가죠.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중력의 힘이 두 개의 블랙홀을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두 블랙홀인 우주 공간의 원을 그리면서 공통의 중력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한번 회전할 때마다 서로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회전의 속도를 더했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공간을 왜곡시켰습니다. 거리와 접근 속도 사이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데요. 달리 말하면 블랙홀 사이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상대방 쪽으로 돌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1천문 단위의 거리는 아마 한순간에 제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블랙홀이 큰 쪽으로 떨어지면서 큰 블랙홀은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이전에도 블랙홀 간의 충돌은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GW190521에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서 발생한 충돌이라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수께끼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 대형 사건을 일으킨 우주 몬스터의 질량에 대해 과학자들이 매우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연구 결과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수수께끼에 접근해보죠. 왜 이렇게 통통해졌을까? 현대 천문학에서 통설로 알려진 항성 진화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항성 질량 블랙홀은 밝은 거성이 짧은 일생을 마치고 폭발을 하면 그 핵이 중력 붕괴되면서 형성됩니다. 이 타입인 블랙홀의 질량은 30에서 35 태양 질량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항성의 중심핵이 꽉 수축하여 65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된다는 건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형성 프로세스는 항성 블랙홀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아마도 거대한 가스구름 붕괴에 의해 형성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수백만 배, 수십억 배에 달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항성 질량 블랙홀과 초대 질량 블랙홀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 홈은 이론상 이른바 중간 질량 블랙홀로 메워져야 하는데 중간 질량 블랙홀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간 질량 블랙홀이 형성되는 프로세스를 알아내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GW19051 발생 시 충돌한 두 블랙홀이 바로 그 중간 질량 블랙홀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편이었다면 원칙상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로 한 치수 크게 개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쪽이 되면 매우 흥미로워져요. 중심핵이 붕괴되어 이만한 몬스터가 된다면 원래 항성의 질량은 어느 정도였다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간 질량 블랙홀의 유일한 형성 방법은 그보다 작은 두 개의 블랙홀 합체입니다. GW19051이 보내진 항성계에는 과거에 둘 이상의 더 많은 항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에 비해 훨씬 드물기는 하지만 3중성계, 4중성계, 5중성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수십억 년 전 이 항성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매우 밝고 고온의 대질량을 가진 청색 거성이 몇 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처 행성계에 있는 별에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스바루와 같은 아름다운 성단이 밤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밝고 무겁고 뜨거운 별은 다른 존재들보다 단명하는데요. 항성계 중 한 별이 초신성 폭발로 중력 붕괴되어 항성 질량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략 10에서 15태양 질량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운명이 또 하나 다른 별을 향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두 블랙홀은 다중성계에 있던 나머지 항성들의 물질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블랙홀에 낙하하고 블랙홀은 질량을 더해갑니다. 그것은 마지막 천체가 사라져버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몇 배나 되는 크기의 통통하게 살찐 두 개의 블랙홀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합체, 그렇게 해서 생긴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 그곳엔 몇 개의 아름다운 별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대사건 후 GW19051이 관측된 13개월 후인 2020년 6월,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원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섬광을 관측한 것인데요. 그것은 어째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른 블랙홀, 그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신생 블랙홀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생 블랙홀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중력에 잡혔고 그리고 나서 투석기로 돌을 발사하듯 초속 200km의 초고속으로 내던져진 것이죠. 그 블랙홀이 날아가 초대 질량 블랙홀의 강착 원반 일부를 건드립니다. 이때 섬광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다른 설도 있어요. 요약하면 우리가 GW19051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설입니다. 본래 그것이 블랙홀끼리의 충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충돌한 것은 더 기묘한 물체인 보손별이었다는 겁니다. 보손별이란 가설상의 천체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안정된 보스 입자 중에서도 질량이 제로는 아닌 것들입니다. 물론 이 구성 역시 가설입니다. 덧붙여 현 시점에서 알려진 유일한 안정된 보스 입자가 광자인데요. 광자의 질량은 제로입니다. 보손별은 아마 빛을 발하지 않는 큰 질량일 겁니다. 즉, 얼핏 보면 블랙홀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암흑물질을 만들고 있는 것은 보손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설에 지나지 않죠. 보손별인 블랙홀과는 달리 사건의 지평선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손별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2020년에 관측된 희귀한 섬광 역시 그런 현상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안타깝지만 수십억 년 전에 발생하고 2019년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의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우주를 깊게 이해한 후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의해 지금 현재 가장 대담한 가설이 증명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가설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세계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저희 채널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언제나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